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이제 우리가 이론 설명으로 했었던 PWM 모듈에 직접 이제 제작해서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간단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설명했던 회로도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위에 있는 부분과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좌측에 DC 전압이 들어가서 UVLO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압 회로가 있고, 삼각파 발생 회로가 있고, 클럭 회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차 증폭기를 거쳐서 PWM 발생기가 있는 비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펄스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최대 펄스 제한해주는 이제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이제 전류 드라이브를 해줄 수 있는 드라이버 회로가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이제 회로에 이제 꾸밀 텐데, 우리가 이제 이 회로를 직접 PCB에다가 납땜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쉽게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원리를 이해하거나 부품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학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이제 만들지 않고 부품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꾸밀 수 있는 브레드보드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브레드보드 회로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회로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회로도를 기반으로 같은 순서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DC 전압이 들어가서 이제 커패시터가 전압을 안정화시키고, 이 부분이 UVLO 회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히트싱크가 있는 부분이 정전압 회로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부분이 이제 빨간색 LED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가변저항을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류 거울 회로가 되고, 그래서 삼각파 발생 회로가 이제 이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기를 거쳐서 클럭 회로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하단에 5차 증폭기가 있고 비교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PWM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자가 이제 노아 게이트인데, 이 노아 게이트를 이용해서 최대 펄스 제한 회로를 이제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이 이제 전력용 반도체 스위치를 구동시켜주는 이제 전류 구동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드보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은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다 같은 도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색은 플러스, 파란색은 이제 마이너스 쪽 경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이 패턴은 요 5개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도통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수직선과는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와 아래에 있는 거는 또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이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로를 구성할 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상세한 이제 자세하게 찍은 사진을 수업 자료로 이제 올려놓을 텐데, 그걸 참고하셔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소자를 이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소자를 여기다 이제 꽂아서 사용할 때, 몇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지스터입니다. NPN 트랜지스터. 정식 명칭, 형식 모델 명칭은 EN2222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지금 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모델명이 이제 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IC TL431이라는 IC입니다. 얘도 요 앞면에 TL431이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트랜지스터하고 그 다음에 TL431 구조가 100% 똑같기 때문에 이걸 혼동해서 쓰게 되면은 회로가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더라도 이제 헤드의 면이 완전히 같고요. 여기 겹쳐놓고 보면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앞에 있는 마킹을 보고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에 헤드의 면도 지금 거의 이제 단면이 깎여져 있는 부분하고 유사하고 굉장히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LED인데, LED는 이제 처음 제조가 되면 이제 이렇게 한쪽은 다리가 길고 한쪽은 이제 다리가 짧은 이제 상태에서 출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리가 긴 쪽은 플러스 에노드가 되고요. 그다음 짧은 쪽은 캐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에노드고 어느 쪽이 캐소드인지 알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잘라서 쓰게 되는데,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다리가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걸 자르게 되면은 이제 다리의 길이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항 검사로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멀티미터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끔 하고,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정색이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쥐고 LED에 리드를 이렇게 이제 살짝 대줍니다. 그러면 긴 쪽이 플러스인 경우에 17.5 메가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해줍니다. 반대로 해주면 OL로 표시가 됩니다. OL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LED도 결국 이제 다이오드가 되기 때문에 극성을 바꿔서 저항을 측정하면 한쪽은 큰 저항이 나오고 한쪽은 작은 저항이 나옵니다. 작은 저항 쪽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이제 극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긴 쪽이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전류가 이제 저항값이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요 긴 쪽이 에노드고 반대편이 캐소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뭐 다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LED만 갖고 있어도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가변 저항인데, 가변 저항의 이제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움직이는 저항값이고요.
양쪽의 저항은 고정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이 얼마인지 측정해 보면 전체 저항은 대략 20kg짜리 저항이 가변 저항이네요. 그래서 20kg 가변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보시면 203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20K짜리라는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할 때 이렇게 작은 이제 드라이버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할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은 상태에서 출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긴 쪽은 플러스고 짧은 쪽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리드가 이제 같이 잘라진 경우에서도 구분할 수 있게끔 좌측에 이제 D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전격 전압하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50V에 100 마이크로 패러드의 용량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극성을 있는 것은 극성대로 이제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전해 커패시터인 경우에는 극성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소송되거나 아니면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극성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여러분들이 띠를 이용해서 이제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저항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 띠를 읽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항의 값을 측정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멀티미터가 앞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8.97 나왔네요. 대략 얘는 이제 9kg 오면 이제 저항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저항은 측정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OPM프가 있는데, OPM프는 이제 그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 여기 이제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을 좌측으로 놓고 그 밑에 있는 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핀을 꽂아서 핀볼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IC가 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V자로 이렇게 넓어진 상태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꽂으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기 전에 이런 이제 롱노즐을 이용해서 이제 잡고요. 이걸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비틀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직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힘을 받아서 장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저항을 사용할 때 브레드보드에다 이제 꽂게 되면은 이제 구부리게 되잖아요. 구부릴 때 잘 보시면 배경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구부릴 때 이 녹노즐을 잡고 이렇게 바깥에서 구부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접합면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롱 노즐을 안쪽에다 끼우고 바깥에서 힘을 가해서 이걸 눌러줍니다. 그래서 힘이 바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에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품이 고장 나면은 회로가 동작이 안 되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부리시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길이가 이제 길기 때문에 자를 텐데, 자를 때 주의할 거는 이 닛벌을 잡고 아무 방향이나 이렇게 툭툭 자르시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선이 튀어나가면서 이런 이제 장비 같은데 틈새로 이제 이런 방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틈 속으로 이제 이 핀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쇼트가 나서 이제 고장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몸에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얼굴에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를 때에는 반드시 이 닛벌을 밑에 있는 방향으로 놓고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밑으로 놓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밑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밑으로 놓고, 뭐 가능하다면 이제 밑에 있는 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자르시면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밑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함부로 이제 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다 모았다가 실험이 끝나서 나갈 때 쓰레기통에다 이제 버려주시고 가면은 굉장히 안전한 이제 실험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었던 요 그 브레드보드에 들어가 있는 회로를 동작시켜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은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서 쭉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제 회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도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프 앞에 이제 요걸 위치시켜 주시고, 전압을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전압을 연결할 때에는 이제 이 전원 코드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측이 마이너스, 좌측이 플러스이니까 전압이 이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는다 하더라도 전압이 제로가 되게끔 이 노브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꺼주시고 여기를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을 쭉 빼서 브레드보드에 공급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고 요 전원은 이제 악어 클립이라고 하는데, 악어 클립을 사용할 때에는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쇼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넓혀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X자로 만난다든지 그러면 서로 이제 쇼트가 나서 이제 전원 장치가 고장 나거나 세트가 고장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실험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사전에 동작 확인을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동작을 해도 이제 관계는 없는데,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프의 2번 채널은 안 쓰니까 정리를 위해서 2번 채널은 일단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프의 채널은 이제 1번 채널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요. 먼저 스코프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라운드가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라운드를 잡기 위해서는 얘가 어디 이제 물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 저항도 괜찮고요. 이렇게 이제 저항을 구부려서 접점이 되는 부분에다가 꽂아둡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지지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항 부분에다가 이걸 잡으면 이제 접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V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 1V로 낮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앞에 부분을 이제 떼시면 직접 우리가 이제 프로브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준비를 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회로도를 보시면, 자, 회로에서 이제 좌측에 DC 전압이 들어가면 일단 우리가 3개의 커패시터가 정전압을 유지하게끔 이제 만들어주고, TL431 캐소드 쪽에 이제 한 2.5V가 여기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의 저항이 있고,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기가 있고, 그래서 비교기의 출력이 트랜지스터를 이제 동작시키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UVLO 회로가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이제 요 정수값은 대략 한 14.5V에서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전압을 낮춰서 한 9.5V, 9V에서 이제 오프가 되도록 저항값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키게 되면은 요 캐소드 쪽, 그러니까 요 비교기의 3번 단자의 전압은 2.5V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입력 전압 크기에 따라서 하이 아니면 로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전압 회로는 요 Q6의 트랜지스터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요 정전압 회로가 이제 동작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요 TL431의 이제 요 1번 핀 레퍼런스 핀이 2개의 저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요 지점의 전압이 대략 한 2.5V가 될 것 같아요. 5V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요 트랜지스터 Q1을 통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좌측에 한 15V 정도 걸리고 우측에 5V 걸리기 때문에 요 트랜지스터가 대략 한 10V 정도의 전압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히트싱크를 이용해서 이제 방열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놨죠. 그리고 5V가 이제 나오게 되면 470과 요 LED의 직렬 회로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요 LED가 이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력 전압을
제로에서 이제 쭉 올리게 되면은 14V 정도에서 얘가 턴온이 되고 5V가 나와서 스위치가 이제 동작이 돼서 이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LED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스코프로 보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5V가 나왔다, 그거를 요 LED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D가 꺼지면은 아, 얘가 UVL 회로가 동작이 돼서 이제 회로가 멈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전류 보호 회로를 위해서 여기 이제 저항을 달았고, 이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할 부분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설명해서 우리가 실험을 이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